안녕하세요. 크롬사사입니다. 현재 시간 2024년 3월 10일 오전 8시 11분이고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68,550달러입니다. 네, 박스권 상단 그 위에서 그냥 놀고 있죠. 네. 또 막상 또 뚫지는 못하고 있고요. 근데 CMC 차트를 보게 되면 종고점이 돌파되었네요. 이제 주봉상. 물론 이제 월봉 마감까지 봐야겠지만 이제 뭐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비트코인은 종고점을 돌파하고 새로운 미지의 영역으로, 공허의 영역으로, 무중력의 공간으로 진입했다라는 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RSI로 보게 되면 이제 여기는 이제 요 추세가 되겠고요. 그죠? 이제 급격한 추세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시작점을 뭐 여기로 잡더라도 RSI 추세가 훨씬 더 이제 선행으로 움직이니까 RSI 이 추세가 빠지기 전까지는 솔직히 말하면 큰 조정을 기대하기 조금 힘들죠. 네,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지금의 장세가 언제까지 좀 지속될까? 지금의 장세라면 알트장이 되겠죠. 좀 토탈 차트 키 맞추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미 종고점에 도달했지만 토탈 차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어떻게 된다고요? 레인지 범위가 남아있죠. 네. 즉 이만큼 알트코인 상승으로 이만큼 알트코인 토탈 차트가 알트코인 상승분으로 올라가야지 키 맞춤이 정확히 맞춰진다는 얘기죠. 뭐하고 뭐 사이에? 비트코인 차트와 토탈 차트 사이에. 토탈 차트라는 전체 암호화폐 시총을 의미합니다. 즉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트코인들의 총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비트코인보다도 훨씬 더 큰 차트가 되겠죠. 바꿔 말하면 비트코인보다도 훨씬 더 신뢰성이 높은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때도 토탈 차트가 비트코인보다 한 달 뒤에 종고점을 테스트했거든요. 여기가 12월 21일이죠.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종고점을 언제 처음으로 트라이했냐면 12월 말에 트라이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앞으로 약 한 달 정도, 즉 4월 초까지, 3월 말 또는 4월 초까지는 토탈 차트가 비트코인을 따라가는, 즉 토탈 2, 토탈 3로 토탈 2, 토탈 3 차트를 올려줌으로써 토탈과 비트코인 차트의 키 맞춤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알트장이죠, 알트장. 그럼 이제 그 이유가 문제인데, 즉 이제 4월이면 2분기가 시작됐잖아요. 세력들은 이제 분기별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고 분기별로 포지션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기간 선물 같은 경우에는 분기물이 코인도 마찬가지고 분기물이 많이 있죠. 그래서 1월부터 3월물, 4월부터 6월물 이렇게 돼 있죠. 7월부터 10월물, 9월물, 그다음에 10월부터 12월물 이렇게 4개로 나눠져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4월 초까지는 좀 이렇게 알트코인만 가는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줄어드는 장세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가장 큰 관심사가 조정 언제 옵니까 이거죠. 아직도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조정 어디까지? 그럼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까요에 대한 질문은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저는 댓글만 봐도 지금 심리 상태가 다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매수 마려운 상황이죠. 너무 빨리 올라서 하는 상황. 반감기 전에 큰 조정 온다고 다들 말하던데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특히 이 자리에서 그냥 다 판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여기서 홀딩 포지션 혹은 홀딩의 의견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이제 37,500달러 혹은 크게 조정 나오게 되면 여기 레인지 범위까지도 조정 나올 수 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 과정에서도 제가 그래도 저는 이 판단이 가장 지금까지 했던 저점에서 사라, 200주 EMA에서 사라, 이 장대 양봉 나오면서 200주 EMA 돌파할 때 돌파 매수라도 하자, 이런 얘기 많이 드렸지만 저는 다 차치하고 가장 좋은 판단을 내렸던 게 결국 여기에서 비트 이더는 팔지 말자라고 했던 그 판단 있잖아요. 그 판단이 지금까지 했던 판단 중에 가장 탁월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냥 보니까 물량을 거의 다 정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숏이 그냥 다 여기서 숏을 쳤죠. 누구나 그냥 이걸 바라고 있었으니까요. 이 조정을 딱 여기가 반감기잖아요. 그리고 피보나치 레벨로도 장난을 많이 쳤었고, 그래서 이 질문이 나온다라고 봐요. 저는. 그러면 좀 답을 드려야 되니까 답을 드려야겠죠. 어느 정도 답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기준을 드려야겠네. 자, 조정이 언제 올 거냐? 저는 간단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피트하고 토탈하고 맞춤 끝났을 때. 그럼 아직 여유가 있죠. 여유가 상당히 있죠. 어디까지 조정이 올 거냐라고 물어보면 똑같습니다. 제 대답은. 이건 기준이니까. 근데 표현을 조금 바꿀게. 20주 EMA까지라고 했는데 이거 표현을 바꿨어요. 왜냐면 저번에 1000달러 차이, 제가 37,500달러까지 조정 추선 올 거라고 했는데 38,500달러에서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럼 이 표현을 까지가 아니고 200주 EMA까지가 아니라 200주 EMA 금방까지. 조금 애누리 좀 두자고요. 위아래로. 위아래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정도 기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됐죠? 그러면 충분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제 구체적인 수치까지
왜냐하면 지금 이제 20주 EMA가 지금 그냥 선물 차트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CME 차트 기준으로 벌써 많이 올라와가지고 46,000달러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 만약에 얘가 지금의 추세대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토탈 차트하고 비트코인 차트는 기간 인터벌이 얼마 정도 벌어져 있다고요? 한 달 벌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한 달 뒤에 즉 4월 초에 키맞춤이 끝날 것 같아요. 그럼 4월 초에 20주 EMA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아내면 대량의 조정폭을 알 수가 있겠네요. 맞죠? 네. 그럼 여기입니다. 여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네. 20주 EMA가 4월 초쯤에는 여기 정도 올라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고점 기준 얼마 정도의 조정이 온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고점 기준으로 따지면 대략 한 20%의 조정, 좀 깊이 박히면 한 21%의 조정이 온다는 얘기네요. 직전 조정폭하고 또 똑같아져 버리네. 직전 4번의 조정 21%, 이때도 21%, 이때는 22% 정도 나왔고요. 이때도 대략 21%, 그리고 가장 큰 조정이 이 조정이었죠. 이때도 대략 21%의 조정이 나왔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 4월 초에 고점 대비 역시 21에서 22%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에 하나 근데 비트코인 양봉 하나를 이제 여기서 알트코인만 올라가는 이런 횡보 움직임이 아니라 양봉 하나가 더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조정폭은 훨씬 더 커지겠죠. 이해되셨죠? 네. 이 정도로 기준 잡아주면 다 된 것 같아요. 네. 언제? 비트코인과 토탈 차트가 키맞춤을 끝냈을 때 아직 토탈 차트는 여유가 있어요. 어디까지? 20주 EMA까지. 구체적인 퍼센테이지는 고점 대비 역시나 똑같이 21% 정도. 네, 21% 정도. 네. 이렇게 기준 잡아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이 얘기만 한 번 더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워낙 중요한 얘기여가지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채널은 워낙 중요하거든요. 네, 재수 없으니까 아래 채널 지울게요. 그냥 올라간다라고만 볼게요. 이 상승형 평행 채널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아래 공간을 돌파하는 데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네. 이때 사실상 저는 저점을 여기로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년을 횟수로 허비했죠. 네. 22년에 찍은 뒤로 24년에 돌파했고요. 네. 이때도 18년에 찍은 뒤로 결국 돌파한 건 2020년이었으니까 2년을 여기에서 채널의 하단에서 보냈죠. 하지만 일단 이 중단이 돌파된 뒤로 채널 상단의 꼭대기까지 주파하는 데는 얼마의 시간이 걸렸다고요? 여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불과 4개월이면 충분했다. 그럼 지금 이제 내일 주봉 마감을 봐야겠지만 사실상 채널 상단으로 CME 차트가 정고점이 돌파됐으니까 이걸 만약 그대로 이제 대입을 해본다면 놀랍게도 우리는 놀라지 마세요. 이번 7월에 비트코인 가격이 20만 달러 위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이런 말하면 좀 미친놈 소리 듣겠죠. 올해 말도 아니고 내년도 아니고 올 여름에 비트코인 20만 달러 가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 좀 미친놈 소리 들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과거에도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상승 요인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때 뭐 때문에 올라갔죠? 미국의 기관 매수세. 좀 더 구체적으로는 DCG, GBTC죠. 딱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그 다음에 세일러. 이때 세일러가 처음으로 비트코인 매수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평단을 계속 불타기 하면서 지금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테슬라. 테슬라뿐만 아니죠. 스페이스에서도 그냥 그럼 머스크라고 할게요. 머스크의 회사 들이라고 할게요. 얘네들이 사주니까 요만큼 올라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뒤늦게 포모에 시달린 기관들이 또 나왔죠. 포모에 시달린 또 다른 기관들. 대표적으로 넥슨. 넥슨이 여기 고점에서 샀죠. 고점. 근데 이번에 탈출됐죠. 비트코인은 무조건 탈출됩니다. 이더리움도 무조건 탈출돼요. 비트 이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때하고 다르지 않고 이때보다도 오히려 더 제가 비트코인 정고점 돌파하면 새로운 매수 주체가 나올 것 같다는 얘기를 말씀드리죠. 그리고 그 정체는 저는 2분기 실적 발표 때 그 정체가 드러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커버그가 샀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지금. 혹은 특정한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양적 완화를 대놓고 하고 있는 국가가 2개가 있죠. 또 이상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건 아셔야 돼요. 일본하고 중국입니다. 근데 홍콩 쪽 ETF 지금 추진되고 있죠. 일본 쪽 기업들 소니가 비트코인을 산다? 전혀 실현 불가능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노무라 증권에서 비트코인 ETF를 취급한다? 전혀 저는 실현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조금 묻고 싶어요. 올 여름 비트코인 20만 달러 간다는 얘기가 과연 진짜 실성한 얘기인가? 나를 조금 묻고 싶은 거죠. 이해되셨죠? 물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중간에 딱 조정 한번 줄 것 같아요. 여기서 어마어마한 좀 큰 조정이 나오겠죠. 당연히. 네. 큰 조정이 나오겠죠. 전 지금 시나리오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는 이 플랫침이 한 방 이렇게 뿅 하고 바뀔 것 같습니다. 네. 이 플랫침이 한 방 이렇게 뿅 하고 바뀌고 그게 이제 올 겨울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올 겨울이 될 수도 있고 내년 봄이 될 수도 있고요. 한 6개월, 최소 6개월 정도는 장이 되게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처럼 2만 달러였던 비트코인이 3천 달러로 떨어진다거나 혹은 6만 9천 달러였던 비트코인이 다시 15,000달러로 떨어지는 그런 가격 변동성은 앞으로 영원히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강남 부동산하고도 좀 비슷한데 그리고 그런 표현을 쓰는 유튜버 분들도 계시는데 비트코인은 강남 부동산에 이제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자산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표현을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싸서 이제 못 산다라고 하는 분들 많죠. 특히 이제 1억 넘어가 버리면 이제 심리적 벽이 확 생겨버리죠. 앞으로 더 비싸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이라도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비싸서 못 사겠다가 아니라 앞으로 더 비싸질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사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형태로 1차 사이클은 조금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1차 사이클이에요. 1차 사이클. 네. 그래서 이제 뭐가 되죠? 데자뷰. 네. 데자뷰. 대칭. 네. 프랙탈. 만다라. 큰 구조 안에서 작은 구조가 무한으로 반복되는. 네. 여기서 이 채널 기준으로 큰 트랩을 주고 코로나라는 이벤트를 이용해 큰 트랩을 만들고 차트가 끌어올려졌고 아직도 이 구조에서 머물듯이 저는 같은 원리인 겁니다. 네. 여기서도 역시나 고점에서 트랩이 만들어지고 다시 한번 큰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 그건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트랩과 페일러가 나왔죠. 네. 여기 구간에서 다시 반복 복습 트랩과 페일러가 나왔고 여기서 똑같이 뭐가 나왔죠? 트랩과 페일러가 나왔죠. 네. 마찬가지인 거. 그러면 이게 구조적으로 아주 미학적으로 봤을 때 아주 이쁜 모양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아마도 이 플랫침의 꼭대기가 저는 대략 한 38만 달러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실은 표준 편차가 있으니까 좀 넉넉히 잡은 36만에서 정말 포모가 제대로 붙게 되면 한 40만 달러 이 플랫침의 꼭대기가 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건 계속 좀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네. 어쩌면 정말 올 여름에 2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고 이건 전혀 좀 가당치도 않은 분석이 아니라 상당히 좀 현실적인 분석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죠. 이미 ETF로 자금들이 몰려들고 있고요. 네. 대신 이제 DCG 대신에 또 다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대신에 또 다른 머스크 회사들 대신에 또 다른 국가에서 또 다른 기업이 또 다른 기금이 네. 결국 국내도 ETF 시기의 문제일 뿐 나올 거 아닙니까? 이 돈 되는 것을 가만히 두고 있지는 않겠죠. 네. 국내 증권사들도 계속해서 요구를 할 거고요. 우리도 좀 ETF 좀 취급 좀 하게 해달라. 미국 쪽 기관들 돈 쓸어 담고 있는데 지금 우리 뭐 하는 짓거리냐. 네. 그리고 출시가 된다라고 했을 때 투기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투기의 민족. 네. 투기의 민족. 네. 부동산도 만. 이런 표현하면 조금 그런데 저도 손실을 보고 있는 입장에서 코스피, 코스닥도 박스피. 심지어 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요새 좀 장 좋으니까 네.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이 자금들 어디로 갈까? 코인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대신 아직 코인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코인을 직접 투자하는 데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의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죄책감을 완벽히 덜어줄 수 있는 게 바로 ETF라는 거죠. 비트코인 ETF. 네. 작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코인베이스 사가지고 어마어마한 수익 거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연기금이 국내 연기금이. 그럼 이게 앞으로 아직 이건 나오지도 않았다고요. 네. 홍콩 쪽 ETF, 일본 쪽 ETF. 지금 중국하고 일본은 양쪽 하나를 하고 있어요. 언젠가 나올? 야 이건 정말 만약에 정말 한국에서 ETF가 지금 정부 여당에서 왜 갑자기 총선 공약을 걸었다가 취소했는지 저는 이해가 갑니다. 이거 올해라도 만약에 ETF 이거 통과되잖아요. 코스피, 코스닥 망합니다. 네. 아니 지금 이상한 잡코가 몇 조 거래량이 나오는데 네. 지금 코인 단일 종목 거래량이 1거래량으로 뽑히는 주식 코스피, 코스닥 종목 찾는 게 없어요. 네. 그 정도 거래량을 뽑아내는 종목이 없습니다. 코인 단일 종목 거래량을 뽑아내는.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 여당에서 총선 공약으로 ETF 통과를 걸었다가 다 취소한 거예요. 지금 다 취소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해가 간다고요. 네. 시중 자금 다 빨아들이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금리에 따라서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최소 비트이더는 정말 앞으로
앞으로 아무나 살 수 없는 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네. 정말 강남 부동산처럼 비싸지만 더 비싸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하나라도 더 사야 된다. 0.1개라도 하나 더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에는 제가 좀 금리 관련해서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네, 금리. 네. 그 얘기는 나중에 다음 주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약간 떨어지고 있네요. 네. 살짝 떨어지고 있는데 뭐 큰 변동성은 아니고요. 토탈 차트가 아직 여지가 있으니까 알트코인 계속 갈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